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장마지만 주말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부산 해운대는 붐볐습니다. 문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휴가를 나온 미군 수백여 명도 가세한 상황인데요. 해수욕장과 그 주변 지역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나흘째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상당수가 마스크를 하지 않았는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역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휴가철을 맞은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에는 외국인들이 유달리 눈에 많이 띕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주한 미군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답답해서 또는 물에 젖을까 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Can I ask you why you guys don't wear the mask? Uncomfortable. In the water, I don't want it to get it wet. Oh, do we have to wear it on the beach? Yeah. 이 때문에 지역민 등 내국인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열심히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안 쓴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와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광 경찰 등이 순찰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착용 안내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외국어 안내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내 방송을 4시가 송출하고 있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하루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3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높였습니다. 한편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20만 장을 부산과 경남 지역에 풀겠다던 한 대형마트는 하루 전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광주 등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으로 물량이 몰리면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각종 문화 공연 시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특히 부산은 대형 민간 공연장 유치에만 나섰지 세금 감면 등 지원에는 인색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부산에 문을 연 드림시어터입니다. 라이언킹이나 오페라의 유령 같은 세계적 공연으로 매일 저녁 북적였지만 지금은 아예 공연장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줄줄이 공연이 취소되면서 로비며 극장 내부는 불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지급된 마케팅 비용에다 매달 2억 5천만 원씩 빠지는 대관료만 따져도 적자가 20억 원에 달합니다. 문화생활조차 지금 사실 못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직원분들은 다 지금 휴직 중이신 거죠? 네네, 저희는 3월부터 이제 휴직.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소극장 사정은 더 열악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연장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공연장은 비슷한 규모의 서울 민간 공연장보다 2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어 세금 절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제주는 별도의 조례로 민간 공연장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의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와 좋은 사례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등 신설 공연장 운영을 앞둔 부산시로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가진 공연업계 유치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예우는 좀 해주자. 그게 이제 민간 공연장에게 또 관심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부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동합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을 뜯어보니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절반가량이 도로에 투입된 건데요. 통합과 화학 균형 발전을 위한다며 도로 개설에 쏟아부은 겁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길이 11.3km의 창원대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직선 도로입니다. 지난 2015년 이 거대한 도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조성됐습니다. 창원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재원으로 통합 인센티브 지원금을 썼습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인센티브 지원금을 쓰는 게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나 가치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반 예산 사용이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이 내려오자 이를 곧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그 담당하는 개를 균형발전국으로 옮겨버렸어요. 개 단위를 옮기는 거는 시장이 언제라도 업무적으로 옮길 수 있거든. 명동 마리나 조성 용역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갈아탄 사례입니다. CCTV 설치 같은 지극히 구청 단위에서 할 사업들이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인센티브 사업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전체 190여 건 가운데 90여 건, 책정된 예산으로는 절반 정도가 도로 개설과 포장, 정비 등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기한이 제한되고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조성이었다는 창원시 해명에도 부족한 게 도로밖에 없느냐,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구청장님하고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심의하는데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무사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로 인센티브 지원은 끝이 납니다. 창원시는 통합 후유증이 남아있어 이를 치유할 인센티브의 연장을 강조합니다.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마산 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산과 진해, 창원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가 제대로 쓰였는지 먼저 깊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진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기사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데다 반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폐쇄된 진주의료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인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군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공공의료 도민참여단은 오늘 4차에 걸친 공론화위원회를 가진 자리에서 95.6%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그 장소로는 진주와 남해, 하동 등 3곳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에 대해 어떤 정치적 변화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절대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체전이 1년씩 수년되면서 당초 오는 2023년 김해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는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으로 계획됐던 부산대회도 2025년으로 한 해 연기됐습니다. 이는 올해 개최 예정이던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국무총리 주재 재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확정하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수년이 확정되면 소년체전과 생활체육 대축전도 함께 수년됩니다.